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찾아봤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일장의 주가 전망과 투자 전략 같이 세워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행히 시장이 V자 반등에 성공을 해냈고 네. 2차 전지를 포함한 많은 종목들이 올라줬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먼저 지난주 적중률부터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7개를 모두 맞춘 70%의 적중률에 달했습니다. 김종희 이사님, 오늘은 100%를 한번 노려보면서 10가지 주인공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장 역시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상위권에 항상 랭크가 되고 로봇, 조선, 제조, 자동차, 부품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였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두 자릿수 상승. 오늘 또 새내기 중가 보네요. 스톰테크도 73%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방송 중에 일부러 2차 전지 이야기를 많이 안 했어요. 여기서 다루려고. 네. 오늘 그 상한가 마감에 예상보다 좀 흥행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고 또 두산 로보틱스가 마침 딱 상장하고 나가서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지난주 금요일도 흐름 좋고 오늘도 추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공모가 자체가 하단에서 형성됐었기 때문에 공모가에서 뭔가 과열된 듯한 그런 신호가 없었다라는 게 가장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로 긍정적인 점은 이렇게 뭔가 시장에서 주목하고 단기적으로 과열되었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나왔을 때 가장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은 누가 뭐래도 공매도잖아요. 근데 지금 공매도가 시장 조성자를 제외하면 막혀 있는 구간이고 네. 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초기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누군가 단기 매수세만 강하게 유입되고 시장 주변 분위기가 좀 안정되는 상황이라면 뭐 추가적인 강세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인데 이 시총이 이렇게 커지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다 아시는 것처럼 ETF 유입 가능성. 그다음에 시총이 또 5조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MSCI도 혹시라도 편입될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올 수 있겠죠. 물론 당장 되는 거 아닙니다. 11월 변경까지 끝났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다음 변경은 뭐 1월이나 내년이나 넘어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총이 커지게 되면 추가적인 수급 유입 그런데 반대쪽 수급 유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때문에 아마 뭐 단기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승한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른 종목으로 파급하는 효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네. 저는 다른 종목군들의 반등은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고 오히려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장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마켓 드라이버는 누가 뭐래도 기관 매수다. 지난 화요일부터 잘 살펴보시면 기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날은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 소위 2차 전지에 대한 외국인 매수도 항상 페어로 같이 들어오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 화요일 이후에 시장의 전체적인 헤게모니를 잡은 건 미국 시장도 아니고요. 네. 금리도 아니고요. 기관 매수, 그것도 금융투자와 소위 연기금이라고 하는 우리 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기관들의 매수가 강한 날은 시장이 비교적 강하게 오른다라는 점을 가장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사기 위해 다른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서 그쪽으로 쏠릴 수도 있다. 이걸 좀 걱정하자라고 이야기하신 분들 많았는데 오늘은 동반 상승을 보여줬고 또 마침 환율이 또 많이 떨어졌으니 네. 외국인과 기관이 뭐 매크로적으로 들어오면서 자동적으로 시장에서의 주도주로 2차 전지를 고른 거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눈앞에 다가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21일 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뺀 나머지 반도체를 둘러싼 ETF의 추가 상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수급들이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를 추가적으로 드라이브하기는 어렵죠. 왜 그럴 때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더 많이 들어올렸다가 예를 들어서 이벤트가 끝나거나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받을 급락을 생각하면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체 포지션을 줄여야죠. 그다음에 ETF의
편입 이슈 이후에는 뭐 MSCI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수급 이벤트 이후로 증시가 강세를 보인 적이 있는가? 증시는 강세를 보인 적이 있지만 그 이벤트와 관련된 종목은 거의 그때가 마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반도체 소부장 단기적으로 올라온 종목군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엔비디아를 둘러싼 종목군들은 오늘 상대적으로 약했던 이유는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장의 전체적인 지금 수급이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를 눌러놓으면 일단 움직일 수 있는 것은 2차 전지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머티를 사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팔아서 이쪽으로 왔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미 2차 전지에 많이 손해를 보신 분들이 그 손해를 본 자금을 정리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올 가능성은 네. 상대적으로는 낮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에코프로 머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 물량의 제한적 흐름, 그다음에 언급드렸던 지금 시장에서 상단의 매물이 없는 종목에 대한 수급 쏠림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항상 달리는 말에 올라탈 그 생각만 하고 있어서 몰랐는데 오히려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라는 게 2차 전지 쪽으로 시선을 또 가게 만들었다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어. 그럼 여기서 추가로 더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면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낮은 공모가 밴드에서 상장된 것도 좋았고 그리고 최근 파도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네. 실적 안 좋은 거 미리 오픈하고 갔잖아요. 이런 것들로 많이 기대치를 낮춘 상황에서 주가가 올랐다. 그럼 내가 이거 놓쳤네. 나도 따라 들어갈래 하려는 투자자분들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괜찮은 전략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시작부터 상승 갭으로 붙였을 때는 네. 아무래도 그냥 뛰어들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저는 뭐 단기 상승은 더 열려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이 시총 5조를 넘어선 순간부터는 뭐 탄력이 아주 붙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조금 확실하게 손절선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매매 트레이딩 패턴을 지킬 수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확실한 어떤 시그널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고점을 예단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의 드라이브를 건 세력들이 위쪽 상단의 매물이 뭐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그게 아마 한 달 지나면서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상장한 이후에 한 달 정도의 기간, 그다음에 그 사이에 또 시총이 불어서 다른 뭐 ETF라든지 이런 쪽에 편입된다는 이슈가 확산되기 시작하면 아마 기관 외국인 수급도 바뀔 수 있으니까 올라타신 분들은 일단 확실한 시그널이 나타날 때까지는 강력 보유 의견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명확하게 보셔야 될 것은 오히려 장중 눌렸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접근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자기가 그어놓고 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상단은 제가 보기에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시기보단 확실하게 시그널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인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바로 여기까지 많이 올랐어 매도 이것보다는 추가적인 흐름을 좀 보면서 내 상승 목표치라던가 상단을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자들의 경우에는 눌림목에 그리고 또 무조건 손절 라인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자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기적으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에코프로 그룹의 지금 최대 약점은 뭐냐면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SK온과 포드와 묶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SK온도 지금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물음표가 달려 있고 네. 포드는 투자를 대놓고 줄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맞아요.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우리가 생각했던 숫자가 더 지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SK온과 그다음에 포드와 묶여가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이슈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는 더더욱 에코프로 그룹이 아닌 다른 쪽으로의 매출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저는 뭐 추가적인 업사이드의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일단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은 더 가능해 보인다. 업 의견 드렸고요. 전략 잘 참고해 보세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은 두로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13.81% 급등하면서 상장 첫날 6만 원대 보고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오늘 6만 1천 얼마까지 올랐었어요. 네. 그 상승의 배경은 최근에 금리 인상 중단 시그널이 한 몫을 한 건지 뭐 때문에 오른 거예요? 네,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초기 매물을 좀 소화를 했죠.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초반에 흘러나왔던 매물은 좀 소화가 된 것으로 보이고 언급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경기 둔화에 들어가는 국면에서
소위 이제 스타일 전략이라고 해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까? 경기가 둔화되는 구간에서 오히려 고성장 종목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어떤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반문하고 싶은 건 그건 분명히 스타일 전략상 맞는 얘기인데,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서비스 로봇이 주력이잖아요. 네. 근데 경기가 둔화되고 금리가 높아지는 구간에서 꼭 쓰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 로봇까지 공격적으로 투자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것은 전혀 분야가 다르긴 합니다만 소위 공장형 로봇, 그러니까 제조형 로봇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화낙 같은 기업은 지금 신저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본 증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화낙 같은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것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화낙의 주요 매출처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투자가 둔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임을 알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생산 로봇은 주가가 신저가로 가고 서비스 로봇은 신고가로 날아갈 수 있다. 갭이 계속 벌어진다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도 더불어 살펴봐야 된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최근의 흐름은 펀더멘탈을 기인해서 가고 있다. 아니면 스타일 쪽으로 선택받고 있다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수급적인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상단 매물이 별로 없는 종목. 과거처럼 뭐 공매도가 나온다든지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군들이 상단 매물이 없어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비교적 높은 이런 신규 상장주는 이 두산 로보틱스의 패턴을 비슷하게 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두산 로보틱스의 초기 패턴도 한번 에코프로 머티 쪽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금리 인상 중단 시그널 속에 성장주들이 올라줬고 그리고 최근 그 도로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 돌아다니는 로봇도 볼 수 있다 이런 이해가 들면서 로봇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게 주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다른 로봇주들의 탄력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가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SBB 테크 같은 뭐 다른 종목군들도 자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두산 로보틱스와 다른 종목의 상대 수익률이 최근 기간 한 일주일 상관을 놓고 보게 되면 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로봇 전체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저는 두산 로보틱스의 개별적인 흐름이 좀 더 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로봇의 최선호주는 여전히 그래도 숫자를 좀 찍고 있는 SPG 정도가 여전히 좀 주력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두산 로보틱스는 흑자 전환보다는 아마 매출의 성장 속도가 계속 분기마다 강하게 유지돼야 현재 주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더불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딜레마가 있네요. 확실히 요즘 뭐 임금이 그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는 당연히 로봇을 쓰고 싶어하고 다 자동화하고 싶어하는데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과연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가 가능할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실제로 투자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두산 로보틱스의 현재 구간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그리고 로봇주 중에서 이제 산업용 로봇이 약간 많이 가격이 다운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길게 보면서 현 구간에 공략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 전략은 단기 반등은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네. 중기는 조금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상승, 중기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종목으로 한정 짓는다면 SPG. 저는 SPG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게 아직까지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재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열기가 로봇주 전반적으로 더해질까 기대하셨을 텐데요.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 경기 둔화로 인해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오션이에요. 오늘 12%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저희가 앞서 그 조선주 이야기 살짝 다뤄봤는데 그 유가 상승 때문에 오늘 조선주가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김민수 대표님은 그건 좀 갖다 붙이기 시킨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올해 상반기에 그 조선주가 오를 수 있었던 핵심 포인트는 뭐 종목마다 다르지만 네. 뭐 8년 만에 흑자 전환, 몇 년 만에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이 일단 주가를 돌리는 데는 일조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스텝은 이제는 마진율이 올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매출은 뭐 나빴던 적이 별로 없죠. 수주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매출은 쭉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
마진율이 워낙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적자 기업으로 유지가 되다가 올해 1분기, 2분기부터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한두 종목씩 결국 흑자 반전에 성공했죠. 맞아요. 근데 흑자 반전을 해봐야 지금처럼 금리가 비교적 높아진 상황이 유지되고 마진율이 안 올라오면 금융 비용이 조금이라도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1%가 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다시 적자 전환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진율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대부분 믿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실적으로 돌아오는 것들은 2년 전 수주부터 이제 실적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교적 2년 전부터는 그래도 양질의 수주를 하고 있었고 특히 올해 나타나고 있는 그다음에 작년에 들어왔던 카타르 LNG 수주는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종목별로 봤을 때 최소한 영업이익률 3% 이상은 찍어줘야 네. 이 종목의 실적 향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마진율 1%대에서 3%로 올라간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뭐 그 금융 비용의 상승 여러 가지 비용 상승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3배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이가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과거처럼 국내 조선주가 소위 뭐 시추라든지 EMP 쪽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유가와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 왜냐하면 유가가 90달러 가는 구간에서 계속 내리 꽂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가 연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아주 높은 개연성을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핵심 포인트는 마진율을 끌어올리는 것인데 이번 3분기 실적까지 봤을 때는 마진율이 올라가는 시그널을 아직도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사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조선주도 사이클을 탄다 해가지고 한 번 흑자 전환하면은 흑자 기록하면은 한 3년은 또 실적 좋고 그 다음에 3년 안 좋고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서 마진율이 받쳐주지 못하면 바로 흑자 전환이 다시 도로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네, 있죠. 될 수 있다고 다시 적자로 네네네. 전환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무조건 사이클을 보고 투자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오션 오늘장 급등을 보여줬는데 내일장 그리고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흐름 보일 것인지 그럼 조선주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우려의 시선으로만 봐야 되는 건지.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지금 주가 관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대적으로 주가가 더 높아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보니까요. 하나그룹 IR 팀장이 하나오션의 주가 관리 특명을 받고 네. 하나오션에 급파되었다. 네, 그런데 지금 증자 물량 들어와야죠. 네. 그다음에 실적이 하나오션이 지금 개선되는 속도 자체는 가장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조선주에 굳이 투자한다면 그러니까 조선주는 저는 기본적으로 마진율이 올라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가장 금융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더 좋을 만한 종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굳이 하나오션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면 조선주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좀 길게 본다면 오케이. 근데 종목 선택을 꼭 하나오션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오션보다는 차라리 HD 현대중공업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상대적으로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삼성중공업의 건설 부분이 삼성전자의 일정 부분의 수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캡티브 물량을 받아오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캡티브 쪽은 최소한 최소 마진은 확보할 수 있는 건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삼성중공업도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경우에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조선업은 조금 길게 보면 오케이. 그다음에 종목은 하나오션보다는 저는 HD 현대중공업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오션은 아쉽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하기보다는 여기서 수익을 내신 분들은 나오는 게 어떻겠느냐 다운 의견 드렸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10위 올라와 있는 명신산업으로 가볼게요. 오늘 장중에 10% 넘게 상승을 했고 제가 알기로 명신산업이 옛날에 테슬라 관련주로 묶였었나요? 뭐 전기차 자동차주로 묶였었잖아요. 네. 오늘 장은 왜 주목을 받은 겁니까? 네, 일단 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최근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올라가는 듯한 그래서 얼마 전에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차가 강세를 보일 때 현대모비스도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현대차가 강세를 보이지 않았을 때도 강했던 SL이라든지 뭐 성우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약간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명신산업도 실적 발표했는데 일단 뭐 실적이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한번 부각을 받은 거다라고 판단해 볼
볼 수가 있겠고 이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밸류가 다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선호하는 종목군들은 전부 밸류 논란 싸다 비싸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자동차, 완성차를 포함해서 부품주 중에서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종목군들은 꽤 밸류가 낮은 이 종목도 트레일링으로 지금 뭐 7배가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이니까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선택이 항상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런 쪽으로만 갈 것 같지만 시장의 탄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종목으로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명신산업이 뭐라는 회사인지는 대부분 잘 아실 텐데 차의 기본적인 이제 샤시가 있잖아요. 그럼 샤시에 그 들어가는 구조물들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 구조물들을 만드는 업체로서 경량,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강도는 높은 그런 구조물들을 만드는 업체라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에도 납품하고 있는데 테슬라 쪽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테슬라와 주가가 계속 연동돼서 움직였던 대표 종목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 여전히 뭐 긍정적인 뉴스도 있고 부정적인 뉴스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서 서서히 가격을 올리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것은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명신산업과 상대적으로 연관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가프레싱으로 한 번에 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사이버 트럭 쪽은 원하는 대수를 만들 수 없을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지금 다른 전기차도 서두르지 않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흐름 속에서 명신산업이 주력으로 그다음에 생산해내는 뭐 모델 3라든지 이런 쪽의 모델들의 가격이 조금 회복될 상황 그다음에 재고가 조금 처분되면서 앞으로 생산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를 조금 더 업하거나 아니면 현재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타날 개연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신산업의 밸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똑같이 전기차 테마주에 속할 수 있잖아요. 경량화라는 게 일단 전기차에 다 필요한 거니까. 근데 소재단에서는 너무나 높은 밸류를 줬고 그로 인해서 성장이 조금 둔화되자마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명신산업 같은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들은 밸류가 낮다 하더라도 여기서 성장이 둔화된다면 밸류를 더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완성차 밸류가 뭐 PER 4배, 5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품주가 지금 6배, 7배라는 것은 싸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명신산업이 만드는 그 고강도,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경량 구조물이 그러면 암호업체나 들어와서 다 진입할 수 있는 그렇게 또 진입 장벽이 낮은 쪽이냐? 그렇진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 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 반도체나 IT 쪽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쪽도 한번 이렇게 업력을 맺고 가고 있는 회사를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업력을 맺어서 쭉 가게 되면 그런 퀄리파잉을 또 넘어서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부족했을 때 현대기아차가 잘 팔리면서 명신산업의 이익은 여전히 두 자릿수로 영업이익률이 버틴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현대차가 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보더라도 테슬라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즉 명신산업은 현대차도 있고 테슬라도 있는 양수겸장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만약에 조금 탄력이 빠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테슬라 쪽에서의 회복이 있다면은 지금보다는 주가가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신산업은 투자 의견 업 드렸습니다. 내일장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했고요. 그럼 10개 종목의 업앤다운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지 이번에 보시죠. 두산 로보틱스와 하나오션, STX는 다운 주셨습니다. 일단 앞서 다 이야기해 주셨고 STX도 오늘 조선과 같이 좀 올랐던 감이 없지 않아 있어 같이 다운 의견 주신 것 같은데요. 나머지 7개 중에서 가장 수상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뭘까요? 네, 그동안 뭐 포스코하고 삼성전자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나눴던 명신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만약에 테슬라가 뭐 아주 드라마틱한 회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재고 소진 조금 하고 그다음에 다시 좀 생산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현재 가격대에선 충분히 있지 않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거나 명신산업 같은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다른 IT 종목이라든지 고성장 종목처럼 높게 주기에는 어렵죠. PER 관점에서 봤을 땐 최대로 많이 줘봐야 10배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올해 정도에 만약에 실적을 유지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2만 원 한 초중반대까지는 주가에 한번 반등을 허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전고점인 한 2만 3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두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전고점까지 가기에는 일단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 가격은 최근에 시장 정황상 만약에 종목의 선택이 맞지 않으면 좀 빠르게 결정하는 게 좀 좋다라고 보고 있어서 손절 가격은 비교적 짧게 한 그러네요. 17,000원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신산업이 가장 베스트 수상한 종목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